제가 그 고전을 많이 풀어드리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명상에 들어서 삼매 상태로 살다 가건 역사상 그런 분들 많았겠죠. 그래 가지만 그냥 본인 재미지 가고 나면요.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은 고전을 쓰거나 고전을 풀어주거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왔다 갔지만 율곡택에 뭐 본인이 어떻게 즐겁게 사시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해놓은 철학적 어떤 글이나 그거 한 편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놓으면요. 본인 혼자 죽을 때까지 삼매에 있다 갔다.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뭘 겪었는지 알게 뭐며.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도움받을 요소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미미하게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전이라도 한번 새롭게 풀어주고 뭐 하나 더 보태줄 걸 연구해야 돼요. 하루 종일 삼매 있으면서 그런 연구가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런 연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삼매의락을 누려야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이 있으니까 삼매에 들었는데 우주가 그 사람한테 큰일을 안 시켰을 리가 없어요. 근데 삼매에만 끝내 들어있다 가죠. 엄청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나 우주의 영감, 우주의 자비, 우주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표현되려는 걸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게 있다 가겠다 하는. 그래서 소승이 욕먹는 겁니다. 오는데 막고 있으니까. 뭐냐면 딱 거기까지만 우주가 시켰을 리가 없어요. 너만 열반의 즐거움을 느껴라고 우주가 했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이 지구 인류를 걱정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그걸 고민하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딱 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무지와 아집이 들어있거든요. 겉에서 보면 성자 같지만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할 철학이 없습니다. 대승 철학이 아니고는요. 뭐 대승 불교건 기독교건 유교건 대승 철학이 아니고는 그걸 지적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라는. 황금률이니 자비니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거 지적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아니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니까요. 난 이미 이렇게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우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요. 정당한 나는 내 몫을 누리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아는 분이 보면 그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명령을 막고 있다는 게 그게 죄가 돼요. 실제로. 죄가요. 꼭 뭔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우주에 가면 다 평가받아요. 그거. 그때 그 자리에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말을 안 했는가? 왜 안 했을까요? 내가 귀찮아지니까 안 했죠. 그거 분명히 마이너스.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안 도와주고 가는 그런 일이라도 당하겠죠. 인과 그대로 돌아가면. 그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런 일 당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 처지로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찾아오겠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입장 바꿔보면 내가 지금 좋은 업을 짓고 있는지 나쁜 업을 짓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적당히 깨어있고 적당히 이기적이면요. 그게 안 들어와요. 명상에서 좋다만 들어오지 우주가 다 평화롭구나. 자기 마음 평화로우니까 우주도 다 평화로운 줄 알고 남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살다 가는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막으려고 제가 홍익보살도 지침 14개 조항이 있죠. 그거를 꼭 읽으세요. 지금도 외우세요. 그래서 명상하시기 전에 누가 안 시켜도 왜 그 14개를 외우시라고 하냐면요. 그 4개를 외우는 중에 여러분이 생각이 진리랑 맞춰져요. 진리랑 생각을 맞춰놓고 명상에 들면은 명상에 들어도 이기적으로 안 갑니다. 진리대로 명상에 들수록 더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첫 선입견이 중요해요. 선입견이 명상이라는 건 어차피 나 혼자 깊은 삼매에 드는 거야. 나의 평안을 얻는 게 먼저야.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는 좋은데 그럼 다음이라도 남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분이 계시면요. 진리가 퍼져나가질 않거든요. 진리랑 온전히 하나도 못 돼요. 그래서 좀 엉터리, 반쪽짜리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 조항으로 머리를 한번 좀 청소하세요. 뭐 어떻게 청소하느냐? 개념을 청소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들을 밀어내야 돼요, 지금.
지금 본인도 모르게 선입견 많이 갖고 계십니다. 도는 이런 거야. 도를 닦아? 그러려면 가정을 버려야지. 뭐 이런 알 수 없는 선입견들이요.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탁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개의 조항을 가지고 머릿속을 시원하게 하세요. 과거는 집착하지 말자. 이왕이면 이제 그 앞에 도리까지 알면 좋죠. 재행무상이니까 과거는 집착하지 말자. 일체는 고니까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미래에 대해서 꼭 내 뜻대로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자. 그쵸? 말이 다 맞잖아요. 예. 재본부와 이 현상계 세계 내 것 나의 것이 어딨냐. 다 참나의 작용이지. 고로 내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자. 자아를 내세우지 말자. 열반적정, 열반이 별게 아니라 원래 고요한 자리니까 현존을 방해하지만 말자. 나의 순수한 존재 상태를 방해만 내가 안 하면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 상태다. 요걸 곱씹으시면요. 이제 쓸데없는 생각 여길 못 들어옵니다. 요 4개만 지금 갖고 얘기할게요. 명상에 잘 드시려고 해도 요 4개를 일단 세우시고 하면 명상에 잘 드실 거예요. 그냥 실컷 노시다가 바쁘게 사시다가 고민하시다가 딱 앉아서 갑자기 졸지에 몰라 하려고 그러면 참나랑 바로 안 만나죠. 왜냐? 지금 생각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습으로. 근데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죠. 과거는 집착하지 말자. 미래는 걱정하지 말자. 나를 내세우지 말자. 현존을 방해하지 말자라고 딱 선언하시고 앉아 계시면 몰라도 쉽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돼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덜 해요. 실제로. 생각을 자명하게 해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 중에요. 정해상수라고 하는 건데 요 원리 모르시면 공부가 팍팍해져요. 예. 선정에 들면 지혜가 개발됩니다. 근데 지혜가 자명해지면 선정에 듭니다. 이거 2개 다 활용을 못 하시면 쌍수가 안 돼요. 이게 정해 쌍수예요. 요 맛을 못 누리시면 여러분이 공부에서 그만큼 지금 노련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깊은 명상에 드실 때는요. 이건 제가 이번에 그 캠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제가 비유 드렸어요. 이건 밤이요. 뭔 얘기냐면 선정이 깊이 들어서 황홀할 때는 태양 아래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환해요. 그럼 이 선정에 들어있다가 근데 여기서 선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개발되는데 그 지혜까지 취하지 않고 선정만 누리시고 나와버리면요. 캄캄한 밤에 떨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선정 끝나고 나면. 그런데 선정에서 지혜를 얻어낸 분은 어때요? 그럼 이게 태양빛이 아래에 있는 느낌이라면 달빛 아래에 있는 느낌은 들어야 돼요. 최소한. 캄캄한 밤에도요. 지혜가 있으면 다시 선정에 든단 말이에요. 그 은은한 달빛. 달빛도 사실은 태양이에요. 태양빛이 반사된 달빛도 본래 태양이기 때문에 이 지혜에도 선정이 있어요. 339 9 여기에 선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39 9만 하셔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자명한 진리에는 선정의 힘이 있어요. 거기에 에고가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자명한 진리란 말에서 자명한이란 말 안에 의심할 수 없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생각은 더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이미 들어있잖아요. 자명한 진리를 만나시면 여러분 선정에 들게 돼 있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는 처음에는 여기 할 말이 있으실 수 있죠. 과거를 왜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점점 이게 자명해질수록 여러분 선정에 더 쉽게 드십니다. 과거를 집착하지 말자 하는 말에 이미 뚝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도 더 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 집착하지 말자는 말이 너무 자명하면 생각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힘을 이용해 선정에 들어가 버리면 훨씬 쉬워요. 근데 생각은 방치해놓고 몰라만 하시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생각이 하도 날뛰니까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격이에요. 거기서 명상하려니까 힘드실 수가 있다고요. 이왕이면 좀 조용히 시켜놓고 하면 이왕이면 더 낫겠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더 나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늘 한결같이 태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달로 느끼건 직접 태양으로 느끼건 간에 항상 진리의 빛이 감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 하시고 선정에 드는 법입니다. 모르겠다 하시고. 근데 모르겠다 하는 거랑 겸해서 자명한 생각을 하면서 몰라 하시면 훨씬 쉽게 생각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도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지당한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이것도 선정의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명한 생각.
구구단이라도 외세요. 안 돼요. 머릿속이 복잡하면 3, 3은 9, 2는 4. 헷갈리시는 건 외지 마시고 4, 2는 8. 낮은 대로만 돌고 있죠. 16 곱하기 12는 이러지 마시고. 자, 자명한 얘기만 자꾸 해주면 생각이 뚝뚝 끊어져요.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뇌가 평온해집니다. 힐링 별거 아니에요. 자연에만 가서 앉아있어도 힐링이 돼요. 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다 이게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인데 자연에 가 있으면은 인간의 에고로 만든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의 마음과 하나가 쉽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인간의 마음들과 자꾸 하나가 됐어요. 뭔가 다 메시지를 담고 만든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같이 요동해요. 그래도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왕이면 자연을 보고 계시면 훨씬 쉬워요. TV라도 켜놓고요. 먼 산 풍경 켜놓고 여기 앉아 계시면 훨씬 더 쉽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빨리 맞춰져요. 생각이 쉽게 잦아들어요. 이제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고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음악 듣다가 몰라 하시면 쉽습니다. 에고가 벌써 고요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각종 편법들은 뭐 알아서 활용하시고 제일 골자는 정해상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실 것. 그리고 명상에 드실 것. 명상에 들면 그 정리했던 생각들이 더욱 질리면 더 빛나고요. 불순물들은 떨어져 나가요. 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어요. 책을 보다가 막 꼬이는 질문들이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A라는 진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B라는 진리는 또 충돌을 일으키고 C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전혀 서로 막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각자 뭔가 자명한 요소들은 있어요. 근데 주장들이 통일이 안 돼요. 그럼 그 정보를 세 개를 정확히 음미합니다, 제가. 그다음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뭔가 조합을 이루면서 불순물은 떨어져 나고 자명한 것들끼리 조합을 이루면서 이거 아닐까 하는 게 탁 나와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그럼 맞춰보면 딱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니면 앉아서 명상이 싫으면요. 그 세 개 정도를 정확히 넣은 다음에 걸어요. 산책을 해요. 먼 산을 보면서 산책 다녀요. 그러다 보면 안에서 탁 엮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주고 쉬워져야, 마음을 좀 쉬게 해줘야 조합이 빨리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요 세 개가요, 계속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끌어내고 지혜를 붙잡아서 선정에 들고 여기에 좀 자유자재해지시길 바라면서 저기 14개 지침 사항들을 잘 음미하시는 것만 해도 생각이 빨리 정리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두는 것보다 과거는 집착하지 말자. 미래는 걱정하지 말자. 나를 내세우지 말자. 나, 내 것 이런 말 많이 내세우지 말자. 내려놓자. 현존을 방해하지만 말자. 요 생각만 계속 곱씹으셔도요. 그러면서 슬쩍 몰라로 하시면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좋은 방법이죠. 생각을 자명하게 한 다음에 그때 슬쩍 몰라나 괜찮아를 집어넣고 아니면 지금. 과거도 사라졌고 미래도 걱정 안 하니까 오직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러셔도 되고 몰라 이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도 쓰는지 아세요? 제가 잘 쓰는 거. 아버지 있어요. 저는 하다가 몰라도 좋은데 하다가 아버지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참나 자리가 내 뿌리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해도 되는데 아버지 하면요 뭔가 확 맡겨지면서 에고가 금방 편해져 버려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도 그걸 많이 활용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는 참나야 늘 느낄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는요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관리법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써서 오늘 몰라 했는데 잘 안 되시면요 빨리 바꾸세요. 지금도 해보고 나와 남이 없는 오직 나. 지금 우주를 통틀어서 나라고 한번 도장 찍어버리세요. 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에고 아닌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주 통틀어 나면 남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의 나는 이미 에고가 아니에요. 존재감만 남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편에서
이거 에고 아닌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방편을 쓰면 지금은 불순물이 묻어있지만 그 방법이 적용되면 불순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우주에 나밖에 없는데 나라는 말도 없어져 버리죠. 나중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되세요? 안 어려우시죠? 이렇게 늘 정리해놔야 됩니다. 생각이 정리 안 된 분들이 명상에 쉽게 못 들어가요. 자,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으면 명상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몰라 하려고 해도 고민 좀 더 하고 하자. 고민을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요게 정리돼야 뭐가 될 것 같다는 게 자꾸 본능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답을 다 낸 뒤에 언제 명상에 들어갑니까? 일단 그 생각 두고 다른 자명한 생각을 해버리면서 그 생각을 좀 놔버리세요. 그러니까 339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예전에 화두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스님한테 배우던 분들이 그 중국의 당시 사대부들이에요. 아주 고급 공무원들이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과거 시험 다 합격한 머리가 천재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좀 마음을 비우라고 해도 모른다 하라고 가르쳤어요. 처음에 모른다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돌아가는. 모른다 하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인의의 신과 막 사서삼경이 한번 지나가고 불경도 다 외우던 솜씨들이니까 다 지나가고 이런 의미의 모른다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모른다 하라니까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대부들이 그 머리 좋은 중국 최고의 천재들이 못 맞출 퀴즈를 낸 거예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딱 그때야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건 경전을 검색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 왜 조주가 개의 불성이 없다고 했어? 이런 걸 던져가지고요. 입을 막았어요. 나머진 경전을 뒤지면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요거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때 처음 화두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는 이거 해서 힘 얻었어 할 때는 모른다밖에 안 했다고 얘기해요. 나는 본인은 모른다 해서 얻은 사람이에요. 남 지도하다가 머리가 하도 복잡하니까 멈추게 하려고 화두를 쓴 거죠. 그래서 화두선이 나왔습니다. 그건 서장이라는 글 보면 다 나오고 제 유튜브 강의 중에 서장 편 보시면 사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 보시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 던져도 좋아요. 이건 뭐냐? 밑도 끝도 없죠. 이목고. 이게 경전 못 뒤지게 하려고. 이목고. 던져보세요. 본인한테. 이건 뭐냐? 나란 존재죠. 나란 존재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이건 뭐냐? 그럼 뭐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답을. 그냥 존재하셔야죠. 본인의 존재를만 느끼시면서 이목고라고 자꾸 던져주시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거는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도 있는 겁니다. 화두의 장점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나무 아미타불하고 좀 달라요.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죠. 화두는 의심의 마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죠. 의심을 활용해서도 공부시킬 수가 있어요. 의심에 일념을 되게 해버리면 초월하게 돼 있거든요. 왜 뜰 앞에 잣나무지? 궁금해 죽겠는데 할 말이 없죠. 이때 깨어나요, 사람. 참나 상태. 나무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태. 이때도 깨어나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놈은 누군고 하면 궁금해서 깨어나요. 궁금한데 할 말은 없는 상태. 생각 안 쓰고 고민해 보세요. 궁금해 죽겠는데 생각은 하지 말아 보세요. 궁금해만 해보세요. 정신 확 깨어나죠. 할 말은 없고. 이 상태가 참나 상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많은. 근데 몇 개 안 돼요. 인류가 찾아낸 그 몇천 년 찾은 것 치고 몇 개 안 돼요. 사실. 원리가 단순해요. 그래서 별건 아니에요. 몰입의 원리일 뿐이에요. 그냥. 뭐라도 쓰세요. 과거는 없다. 보세요. 과거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과거는 없다니 과거 확 날아갔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 확 날아갔더니 과거랑 미래 날아가고 나오면 중간에 그 뭐 발 디딜 틈이 있나요? 사실은? 현재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현재는 과거 미래 살짝 섞어서 요 정도예요. 일정 시간을 현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말할 때 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있나요? 지금 다 과거로 사라졌는데. 미래는 안 왔고 과거는 없는 이 상태. 여기 이때가 참나 상태입니다. 과거가 없고 미래 없으면 참나예요. 현재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굳이 말하는 거는 너가 현재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내려놔라. 이런 의미죠.
사실은 과거가 없다 하면 끝나요. 이것만 해도.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딛고 있는 현상계의 발판 같은 걸 날려버리는 거. 치워버리면 서 있을 데가 없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무의진인. 현상계에 자리가 없는 진인이다 그래요. 현상계를 초월한 존재가 됐다는. 별게 아니라 과거만 날려버린다. 과거를 망각해버리시면 과거라는 거를 모르겠어 해버리면요. 미래도 모르게 되고 현재도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럼 순간순간의 존재만 있어요. 이렇게 자꾸 마음을 생각을 잘 정리하실수록 그 원리를 이해하실수록 잘 들어갑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요. 본인이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더디고 원리를 알고 접근하시면 일상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일하시다가요. 가족이랑 싸우고 있어요. 막 자녀랑 신랑이 하고 있다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이 지혜만 갖고 있어도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리셋돼 버립니다. 갑자기 자녀를 보는 마음이 달라져 버리겠죠. 선을 일상에 끌어들이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면 일상에 선이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각 잡고 명상할 때만 선이 아니고 일상에 계속 들어옵니다. 재행무상이지. 일체는 고지. 이런 말들이 원래 엄청난 선의 힘을 갖고 있어요. 알고 쓰시면. 뚝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불경에도 계속 그 말만 나오죠. 과거는 지나가서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현재도 내려놔라. 요 말이요. 어느 모든 명상서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을 관리하시면 다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모든 종교 공통, 모든 철학 공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당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당한 생각을 하시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잘 될 때 남만 즐기지 마시고 명상이 안 될 때 캄캄한 밤에도 달빛,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 여러분 밤낮으로 환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명상 지금 잘 되시죠? 막 흘러요. 막지 않아도 흐른데 가족 하나 와서 속 끓이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 왼수죠. 나의 열반을 락을 뺏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혜를 또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친구랑 나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했는가? 14개 조항 중에 다 있죠. 양심. 양심 육바라밀의 원칙들만 여러분 잃지 않으셔도 다시 깨어나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가?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는 않나?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상대방한테는 무례하면 안 되지 않나? 반드시 내가 자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요것만 6개 짚으셔도 깨어나요. 이 얘기 하시면서 깨어나요. 일상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법을 모르시면서 지금 일상에서 자녀랑 수작하다가 빨리 모른다 해야겠다. 그럼 문제가 풀립니까? 자녀도 황당하죠. 자기랑 대화하다 갑자기 모른다 하고 있어요. 도피로밖에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건 전천후법이지 닥치는 대로 깨어서 쓰는 법이지 이게 딱 명상할 때만 나오는 법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의 참나는 명상을 하건 안 하건 늘 깨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건 고집입니다. 명상을 해야만 참나를 만날 수 있어. 그건 여러분 편견이지. 그거는 더 잘 만날 수 있어. 이 말은 또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명상의 참나의 느낌을 더 잘 느끼려면 명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꼭 맞는 말도 아닌 게요. 참나의 요소에 명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깨어있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나 안에 있는 진리들, 보신이, 인욕이니 이걸 더 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인 진리라는 거죠. 명상할 때의 맛이 있고 깨어서 참나를 쓸 때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 낫고 요거는 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일 없는 중에 참나를 음미하시고 참나랑 더 진하게 만나시고 일하는 중에는 참나 자체랑은 좀 덜 만나지만 참나의 뜻을 더 이해하는 장으로 또 쓰시면 그것도 덜 만난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나의 깊은 어떤 의미를 이해하게 되니까 현실에서 오히려 재밌죠. 가족과 싸우면서 사랑의 중요성이나 이런 그 가족의 화목의 중요성,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나 안에 있는 진리는요 오히려 남하고 다투고 수작 부릴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명상할 때는 또 그런 게 안 드러나요. 명상할 때는 명상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분만
참나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 있고 평온하고 황홀하다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명상할 때 에고가 조용하니까 참나를 더 진하게 만나는 맛은 있습니다만 사실 참나의 속뜻까지 더 이해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상계에서 구를 때 참나의 깊은 의미를 체험적으로 자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역까지 다 두루 공부하시면 그냥 전천후로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움직일 때 공부, 고요할 때 공부가 있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 정리하고 계세요? 과거 내려놓으셨어요? 미래 걱정 없으시죠? 그냥 존재만 하시면 되는데 존재만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옳다. 딱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명상하러 오신 데다가 명상하러 오셔서 지금 뭐 여기서 일 처리하실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지금은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급할 것도 없다. 고민은 학당 나가면서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동안만이라도 더 내려놓으세요. 생각을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명상하다가 뭔 일이 있는데 사실 1시간 뒤에 해도 되는 일인데 우리가 1시간 동안 걱정만 한단 말이에요. 명상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아, 저거 일 처리해야 되는데 하고 명상 모른다 한번 했다가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른다 하고 이게 아니라 1시간 뒤에 알람 맞춰놓고 차라리 1시간 뒤에 봅시다 하고 그 1시간만이라도 푹 참나랑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생각 정리를 빨리 못해서 겪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명상의 탓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 정리가 빨리 안 되시면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하는 게 지금 이 순간 미래도 걱정하지 말자고 과거도 집착하지 말자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제일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생각은 빨리빨리 정리해놔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명하다. 지금은 이게 옳다. 그래야 뭔 힘이 납니다. 지금은 명상하시는 게 옳죠. 다른 거 좀 잊어버리시는 게 옳죠. 가서 또 나가서 고민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내려놓는 게 맞죠. 생각을 빨리빨리 그렇게 정리하세요.